오늘의 코인 종합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을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19일 암호화폐 시황 전문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0.16% 오른 23,3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비트코인의 평균 실제 범위가 줄어들고 있고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작업증명 프로토콜에서 지분증명 프로토콜로 전환되는 데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채굴 방식이 바뀌는 등 소재가 많아 가격이 향후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상승세가 일시적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17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인사록에 따르면 미 중앙은행 위원들이 통화긴축을 진행하려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코인과 주식시장 등에 찬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과반수의 대중들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통 상장 기준에 증권성 토큰 판단 여부를 제외한 가운데 모바일 여론 또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여론 앱 크라투스에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표본오차 3%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4,102명 중 34.35%가 증권도 상품도 아닌 제3의 자산이라고 응답했고 증권 아닌 상품이다라는 응답은 32.84%로 나타났으며 23.23%의 응답자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9.58%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연령별로는 40대가 36.1%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답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50대의 44.8%는 암호화폐가 제3의 자산이라고 답해 전 연령 중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네요. 제3의 자산의 한 표.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참담한 실적에다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반기 보고서 미제출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장 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을 필두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실적 시즌에 돌입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및 당기순이익 저하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크립토 겨울 속에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먼저 공시를 시작한 빗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이상 급감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시장 시황이라면 어느 거래소든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매출 모두 급감했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다른 거래소들도 반기 보고서를 낼 텐데 모두 실적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비덴트의 반기 보고서 미제출 건까지 더해지며 업계 우려는 더욱 가중된 모습입니다. 취재 결과 이번 공시 미제출건은 인수 관련 건과 관련이 없으며 회계법인 교체 과정에서 공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업계 관계자는 비덴트 공식 지연은 회계법인 교체 이슈 때문에 현재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과정 중이라며 공시 제출은 늦게라도 할 것이고 빗썸 인수 관련 건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빗짐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내에선 빗썸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 내 빗썸 인수가 성사될 것이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M&A 시장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폭이 커 인수 시기마다 기업 가치가 넓히기 때문에 까다롭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빗썸,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400개가 넘는 소매 업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했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소비자들은 이제 175개 이상의 OTR 주유소와 편의점을 포함해
페레그린 코퍼레이션이 소유한 250개 이상의 소매점 등 약 440개 이상 소매점에서 일상적인 구매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능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과의 제휴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OTR은 크립토닷컴과 제휴하여 상인들을 위해 비트코인에서 호주 달러로 즉각적인 법정 변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결제수단으로 크립토닷컴을 선택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소비자는 어떤 화폐를 사용할지 모르고 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호주 달러로 결제된다고 하네요. 페레그린의 야세르 샤인 회장은 OTR 이야기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고 삶을 쉽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인 회장은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현금, 카드 또는 암호화폐에 상관없이 고객이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립토닷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5% 이상의 상인과 소비자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일일 구매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암호화폐 투자 붐과 함께 대체 불가 토큰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암호화폐 거래소 셀시우스의 파산 등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암호화폐 지갑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지갑은 비교적 안전하고 독립적인 수단이지만 관리 책임 또한 개인이 진다는 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안 면에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은 소프트웨어 지갑과 하드웨어 지갑으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 지갑은 웹브라우저 플러그인부터 별도의 모바일 앱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하드웨어 지갑은 작은 USB 메모리 같은 형태로 물리적인 수단을 쓴다는 점에서 보안 면으로 소프트웨어 지갑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지갑이 어떠한 형태의 보안 장치를 제공하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최후의 보안 수단은 복구 문구입니다. 니모닉이라고도 부르는 복구 문구는 일반적으로 12개 혹은 24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되고 개인 키가 너무 복잡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갖춰진 형식입니다. 복구 문구는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지갑 저장 수단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최후의 방법인데 니모닉은 개인 키와 같이 유출될 경우 지갑 내 암호화폐를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후의 열쇠인 복구 문구를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암호화폐 지갑 보안의 핵심인데요. 복구 문구만 있으면 암호화폐 지갑이 해킹당하거나 탈취당해도 즉시 복구 문구를 통해 다른 지갑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암호화폐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 보관하려면 벙커라도 만들어야 하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